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편 물권편 중에서 2장 물권의 변동을 배우겠는데요. 자, 요 2장 물권의 변동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2차 과목 중에 공시법 있죠.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시법의 등기법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이 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까다로워 하세요.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로 겹치니까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중요한 거를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이제 3절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2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등기와 물권 변동 간의 관계,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요 1절, 2절, 3절하고 요 등기 청구권까지, 등기 청구권 요거는 우리가 그 등기법에서 안 나와요. 민법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186조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해야 땅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등기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요건이라는 것도 있고 대항 요건이 있는데 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하는 거고 187조 법률 규정이 처분 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채권 또는 특약과 같은 것들이 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등기 청구권이 어쩔 때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하고 관련돼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미등기,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 이거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서도 나왔던 애들인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매개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1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5페이지. 자, 그러면 물권의 변동에서요. 물권 변동의 정의는 앞에서 봤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고요. 물권 변동의 원인이 크게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가장 큰 차이가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 자, 물권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표상,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물건이 이 사람 거야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 있죠, 동산. 부동산이 아닌 동산. 동산은 인도와 요 점유를 통해서 예컨대,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그냥 어떤 시계를 여기 차고 있거나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 저 핸드폰은 저 사람 거네, 저 시계는 저 사람 거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시가 뭐냐면은 이게 볼시자예요. 볼시자. 공이 이게 퍼블릭, 공공에 적할 때 그 공자,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자기 거라고 표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동산처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거 내 거야 하고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주냐면 등기에다가 이 부동산은 얘 거야 라고 적는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에 거기 보면은
권리자란에 그 사람의 등기 명의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 이 부동산은 얘 거야 라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왜 하냐면 공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 부동산은 내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이라고 배우잖아요. 2차 과목 중에. 아셨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게 내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사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 자,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은 완전히 달라요. 이 공신력이 이건 뭐냐면 단순히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 그 신뢰를 보호하여 마치 진실한 권리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B에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서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등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등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렇게 소유권자 A로 등기에 A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이 건물은 A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등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B가 A한테 잔금 치르고 여기 와서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대요. 잔금 치르고 이사 와서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B가 집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자, 그러니까 봐봐요. 집주인 아직 아니야. 집주인 아니야. 집주인 아니다. 아직 집주인 아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아직 물권 변동 또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집주인 아니라고.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매매를 할 때 집주인이 진짜로 바뀌었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집주인이 아니에요. 왜? 등기가 돼야지. 이 매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는 186조라 그래서 이런 계약에 의한 거는 등기를 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다. 즉 등기를 해야지 진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B가. 근데 아직 여기 살고 있지만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B가 집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A랑 B랑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B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B, 등기 원인은 매매, 요런 식으로 이제 등기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요 건물이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공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B가 집주인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시의 원칙.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제 비로소 186조는 등기가 됐을 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 B가 실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건물에 A가 집 지어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자 A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서류 위조의 달인 B가 나타나가지고 요놈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 위조해가지고 노란색 잘 안 보이네. 노란색 잘 안 보여. 다른 색으로 할까요? 요 색으로 해요. 자, 소유권 이전 B라고 요거 서류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이 B는 집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집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 등기가 돼야지 집주인, 즉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여기 얘가 위조했지만 B 앞으로 등기했는데 왜 얘가 집주인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봐봐요. 여기는
등기가 됐지만 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 매매 계약, 그죠?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있고 실체적으로 얘네들이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한 등기의 원인들이 있었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등기 원인 없이 얘가 위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만 갖고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어떤 게 등기가 되기 전에 이런 원인들, 적법한 원인들이 있어야지 등기를 했을 때 집주인이 되는데 이렇게 등기만 했다 그래서 집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얘는. 그래서 나쁜 놈, 범죄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무권리자. 그럼 이 A는 뭐라고 부르냐? A는 우리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부르죠. 진정한 소유자야. 자, 근데 이제 제3자가 근데 봤을 때는 이 등기부를 보고 얘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B가 집주인처럼 보이죠? 사실 진정한 소유자는 A지만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무권리자인 B가 그 소유자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 자, 3번. B한테 싸게 샀어,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가 C한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C 집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집주인? 아니다. 왜 아닙니까? 왜냐면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권리자가 아니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죠. 봐봐요. 지금 여기 A가 B에게 매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무효인 상태야. 무효. 지금 요 등기는 무효죠. 근데 C한테 요걸 샀을 때 만약에 요게 무효가 처리되면 A는 C한테 요 부동산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절대 무효 아닙니까? 절대 무효예요. 선생님, 이 제3자를 보호하는 제3자를 무효하는 상대적인 무효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거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그죠? 이거 비진이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아니면 얘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위조해가지고 등기한 걸 산 거죠? 그럼 이거 무효기 때문에 이 C가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등기를 신뢰한 자라고 해요. 신뢰한 자. 등기를 신뢰했어. 자, 근데 봐봐요. 이랬을 때 우리가 공신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신력이란 건 등기부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대한 신뢰성. 이 C의 죄는 뭐밖에 없어요. 이 C의 죄는 등기를 믿었던 죄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냐면 이 상황에서 네가 집주인이야 라고 A를 희생해야 돼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공신력을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희생이 되냐면 등기를 신뢰한 자를 희생해요. 등기를 신뢰한 자를 희생해서 얘도 말소가 돼서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취지냐면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뢰한 자를 희생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공신. 이게 바로 뭐냐면 공신의 원칙이에요. 공신의 원칙. 자, 볼게요. 공신력이란 단순히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 그 신뢰를 보호하여 마치 진실한 권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신력이 뜻이 이래요. 하지만 밑줄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 인정 안 해요. 아무튼 시험 지문에 공신력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말이 나오면 틀리고요. 등기를 신뢰한 자가 무조건 손해를 봐야지 맞는 지문입니다. 등기를 신뢰한 자에게 무슨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는 둥 그딴 소리 나오면 틀려요. 자, 따라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희생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공신력은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등기 말고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대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대장,
그리고 등기에 있는 표제부에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공신력은 죽었다 깨나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공신력은 됐고요. 그 다음에 2절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보시면, 자, 여기 네모 1번이 186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법조문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물권의 득실 변경에 물건의 이 물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네모 2번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요 두 개 한번 살펴볼게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어떻게 틀린지 이제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186조 법률행위와 187조 법률 규정의 차이가, 186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요 187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차이를 한번 좀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요거는 A가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B가 잔금 치르고 이사 와도 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진짜 집주인이 되려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등기해서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 비로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성립 요건주의. 186조 법률 행위. 그러니까 얘는 등기하기 전에는 잔금 치르고 이사받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등기를 해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권리 변동이 효력이 발생해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성립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성립 요건주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187조 상속은요. 요 얘기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권리는 연속돼야 됩니다. 권리는 연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 죽은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입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자,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상속은 요렇게 186조처럼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한 모순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 A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지금 불치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A의 상속인이 있겠죠. A의 상속인이 있어. 만약에 A가 사망했을 때도 여기처럼 이렇게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보세요. 사망했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사망했을 때 누가? 국가에서 요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등기관이, 야, 이 사람 사망했다. 빨리 국가 앞으로 등기해. 이게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이 국가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얘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권리를 연속되게 하려면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돼요?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누구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뭐가 없이도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187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등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권리 변동의 효력이 등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들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해요? 등기 없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용 보통 한 3,000필지 정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3,000필지. 그러면 얘네들도 한날 한시에 모든 3,000필지를 다 등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수용일로부터 등기 없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등기하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7조라는 법률 규정을 둬서 등기를 해야지, 아니 등기 없이 그냥 사망하면 일단은 A 앞으로 요 상속인 앞으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걸로 치자라고 정한 게 187조예요. 대부분 사연들이 다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 상속인이 1000년이고 100년이고 이렇게 등기 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권자 A인데 얘 지금 사망했어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그냥 얘가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한테 가령 뭐 임대차 계약하려고 왔을 때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집주인이라고 왔는데 이 사람 되게 젊어. 근데 등기부엔 누가 돼 있냐면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이 집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인데 사망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아직 상속이 된 거죠. 이 사람 앞으로 상속이 됐지만 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 사망했는데 아직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한 거예요. 이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안 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무 나가시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 사람 사망 증명서 있죠. 그런 증명서를 떼어다가 계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상속인이 그냥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등기 안 해도 집주인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상속인이 B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그래. 여기 살았던 옛날 아버님한테 자기가 불효한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아버님 생각도 자꾸 나서 이제 B한테 팔려고 그러면 요 부동산을 팔 때는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A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요 등기가 없다면 그냥 사망한 A가 B한테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권리 주체가 없는데 여기 등기에 보면 죽은 사람한테 이게 상계되는 요 죽은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려면은 이 상속인 A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이런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187조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등기하는 남한테 팔려고 처분 요건 아니면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분 요건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자, 봐봐요. 187조 다시 한번 볼까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유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를 하지 못해? 처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분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는 이게 186조냐, 187조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요걸 물어볼 때 186조냐라고 물어볼 때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하면은 얘네들이 다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하면 1번부터 요 12번까지 얘네들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구별하는데 이게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일단 186조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계약으로 한 거,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이전, 뭐 저당권 설정 등기라던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냐? 이런 것들은 설정 등기, 일반적인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즉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는 다 186조입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게 있어요. 요 우리가 공유물 협의 동그라미,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하고 조정 동그라미,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얘네들은 등기해야 돼요. 얘네들은 등기해야 돼. 근데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여기 밑에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3번에 조심하세요. 여기 옆에도 적어요. CF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요거는 187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유물 협의 분할이나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등기를 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공유물 분할이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판결을 딱 내리는 순간 등기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판결 중에서 이행 동그라미,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면 형성 판결은 또 법률 규정이에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안 나오고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행 동그라미, 이행 판결은 186조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있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예요. 하지만 요거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러 가서 말소 등기를 해야지 권리의 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죠? 요거 권리를 포기하니까 마치 등기 안 해도 그냥 아니 나 포기할래 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권리 포기도 어떻게 등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유증, 유언장 써가지고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의 종류가 특정 유증이 있고 밑에 나옵니다. 포괄 유증 2개가 있는데 요 포괄 유증은 요거는 187조예요. 근데 특정 유증은 186 등기해야 돼. 근데 그럼 요거 2개의 차이는 뭐냐면, 포괄 유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3개가 있어요. 포괄 유증은 내 부동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싹 다 주는 거를 포괄 유증이라 그러고, 특정 유증은 3개 중에 하나를 특정 지어가지고 요 부동산은 너한테 줄게, 요 부동산은 딴 애한테 줄 거야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걸 특정 유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겠어요? 그렇죠? 특정 유증을 자꾸 187조라고 하거나 포괄 유증을 186조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될 거. 요거 2개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공유물 협의하고 조정은 등기해야 돼.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판결이 딱 떨어지는 순간,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그냥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 중에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은 요거는 등기해야 돼요. 판결이 떨어졌을 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판결 떨어지고 판결문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권리의 포기도 이것도 186조다. 그리고 특정 유증은 186조인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포괄 유증은 뭐다? 요거는 187조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암기하시고, 근데 억지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스토리를 웬만하면 다 얘기해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딱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좀 연습을 통해서 한 번씩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신축 건물을 처음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건물을 처음에 만들거나 공유수면 매립, 그러니까 땅을 메워가지고, 아니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부동산이 나타난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지 권리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보존 등기 안 하고 건물을 딱 짓자마자 땅을 딱 메우자마자, 바다 메워서 땅을 딱 만들자마자 소유권 취득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187조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짓자마자 요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하고 등기 없이도 살아도 돼요. 그래서 미등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그래서 신축 건물 딱 짓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집주인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이랑, 자, 회사 합병은 상속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회사 합병, 상속이란 게 A가 사망하고 피상속인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건데, 합병은 A라는 회사가 어떻게 B라는 A라는 회사를 없어지고 요거를 요 안으로 이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이나 상속이나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포괄유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정유증은 187조, 포괄유증은 187조, 그리고 공용징수가 수용인데 얘도 187조입니다. 얘는 언제부터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수용일로부터, 수용 개시일로부터, 상속일은 사망일로부터, 포괄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권리변동의 효력이. 그 다음에 밑줄, 형성판결, 형성동그라미, 형성판결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판결일로부터 생기고, 형성판결의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아까 요 공유물 분할에서 조정이나, 그죠? 조정이나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 판결을 받는 것은 판결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경매 동그라미. 경매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인데 경매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등기를 했을 때부터 이 낙찰자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 대금을, 경락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돈 내면 그냥 집주인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낙찰받은 사람이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내죠? 그럼 국가에서 등기를 촉탁해서 해줍니다. 법원에서 촉탁해서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건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서부터 얘네 5, 6, 7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5, 6, 7은 부동산이 멸실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이 그냥 화재로 다 전소해서 부동산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멸실하자마자 멸실 등기라는 게 있어요. 멸실 등기는 건물이 완전히 다 소멸됐어요. 멸실됐어요. 할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인데 꼭 그런 멸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냥 권리는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용익물권의 소멸, 뭐가? 존속기간이 만료됐대. 전세권 설정을 2년 동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2년이 그냥 지나죠. 그럼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데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용익물권은 소멸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5번부터 요 8번까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이건 뭐냐면 피담보 채권 소멸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빚이에요. 돈을 갚으면 빚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건데 그러면 등기에서 꼭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거는 무효의 등기, 소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공인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임대차 계약하러 왔어요.
임대차 계약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리면 물건을 봤거든요. 물건을 어떻게 봤냐면 그 임대인들이 와가지고 방이 비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그 부동산에 와서 방 좀 놔주세요 하고 나서 주소지하고 뭐 이거 불러요.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꼭 물어보거든요. 저 사장님 여기 무슨 저당권 같은 거 없죠? 이렇게 물어보면 임대인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임대하려고 그러는데 임차인이 요 물건을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서를 쓰기 직전이야. 계약서 쓰기 직전에 이제 등기부를 프린트해서 딱 띄워봤더니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 5억짜리. 5억짜리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요거 이 건물 무서워서 안 살라 그러겠죠? 자,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임대인한테 물어보세요. 임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선생님, 아니 사장님, 아까 여기 저당권 그때 물건 내놓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이거 저당권이요. 돈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대요. 돈 갚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 얘기가 맞죠. 왜?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말소가 안 돼 있지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꼭 요게 무효의 등기니까 잔금일 이전에 요 저당권 말소하라고 특약사항에 적어 놔야 돼요. 아셨죠? 행여나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냐면 혼동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소유권자 A가 전세권을 B한테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이 A가 소유권을 B한테 나중에 이전해 주죠. 그러면 여기 전세권자나 소유권자나 똑같죠. 근데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도 얘가 소유권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유자와 자기 앞으로 전세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 전세권은 혼동돼서 사라진다 그럽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건. 그죠? 동일인이니까. 그래서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은 A가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전세권은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자기한테 야 전세권 이제 말소 등기하자.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 거니까. 자, 요거. 그래서 요거 5번부터 8번까지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여기 앞에 법정 붙어 있죠. 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중에 우리 지상권 가서 배울 건데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은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전유 부분 소유권 취득에 의한 공용 부분의 지분 취득은 뭐냐면 우리 그 구분 건물에 뭐가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구분 건물에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용 부분은 뭐냐면 요 엘리베이터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란 거는 우리 그 아파트 같은데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기 있죠. 사는 그 집. 거기를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그러면 자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9개의 구분된 아파트야. 그러면 9가구가 여기 사는 거죠. 그럼 여기 문 딱 들어가고 여기 사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데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근데 요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단이라던가 엘리베이터는 요 9개 가구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요런 거의 지분도 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요 공용 부분.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했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따로 배우면 되고 뭐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엘리베이터
뭐 사실 여기 앞에 뭐 보면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있는데 그 지분까지 같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됐고 그 다음에 11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11번이 진짜 중요한데 계약이 해제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 없이 복귀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A가 B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B한테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이 B한테 넘어갔는데 얘가 먼저 등기해주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놈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해제할 수 있어. 해제. 계약을 해제해버려요. 해제를 하면은 굳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그냥 다시 A한테 오는 겁니다. A한테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없이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 물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해제를 하는 순간 물권자가 이제 B가 아니라 누가 물권자가 되냐면 A한테 소유권이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등기가 B 앞으로 돼 있더라도 누가 A의 소유가 다시 되는 거예요.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걸 취소하죠. 그러면 취소하는 순간 바로 어떻게 돼요?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 없이 곧바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할 때 이 A가 취소나 해제를 한 다음에 B한테 야, 등기 말소해줘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얘는 물권자잖아, 물권자. 물권자의 입장에서 B한테 이거 말소해줘 라고 얘기해서 해제하 취소한 다음에의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해제나 취소가 됐을 때는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소유권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소멸시효라는 것은 가령 행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어떤 그 지상권이라던가 전세권과 같이 점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권리를 10년 동안 행사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그냥 권리가 소멸돼 버려요. 이랬을 때는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이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점유 취득 시효 있죠. 쌍괄호 2번. 요게 뭐냐면 187조인데 점유 취득 시효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뭐냐면 남의 땅에 20년 동안 잘 요령 있게 뭉개고 있으면 자기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그러면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남의 땅에 20년 동안 어떻게 요령 있게 뭉개고 있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건데 그런데 얘만큼은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만 밑줄 그으세요. 요거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여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른 187조는 원래 등기를 안 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뭐만큼은 점유 취득 시효만큼은 등기를 꼭 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요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등기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등기법을 안 배워서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성립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 나오는데 성립요건 아까 배웠죠. 요거는 186조. 186조는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립요건인데 처분요건은
187조. 남에게 처분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처분 요건이에요. 자, 그런데 대항 요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항 요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임차권이나 채권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채권은 크게, 자 우리 물권하고 채권하고 다른 점을 제가 앞에서 한번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물권의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 있어요. 자, 그럼 전세권은 여기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을 때, 얘가 물권이고 전세권 설정하는데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럼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요거는 을구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 B라고 등기가 공시가 되면 이제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3자에게도 대항하고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요거. 근데 요 채권, 임차권은 요거는 요 A가 B한테 임차권 계약을 맺었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이거는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청구권이니까 등기 안 하고 B가 A한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B가 여기 살고 있는데, 자, 이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요 A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이 건물에 살고 싶은데 여기에서 나 좀 살게 해줘. 여기서 나 좀 살게 해줘. 라고 하면서 이 A를 찾아가서 나 네 건물에 전세권 설정해서 좀 살게 해줘. 라고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A가 계약금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C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에 뭐가 있어? 어휴, 여기 B가 있죠. 이러면 C는 같은 전세권끼리는 양립하지 못해서 등기도 못하고 그냥 계약금만 뜯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으면 C가 못 들어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B는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왜? 물권이니까. 물권의 성질이 어때요? 물권의 성질이 제3자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멍청하게 집주인인 A를 곧바로 찾아갈 게 아니라 등기를 한번 끊어봐서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네 하면 얘한테 전세권 설정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걸 포기해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이겁니다. C라는 애가 등기를 끊어봤더니 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에 없죠. 그러니까 A한테 찾아가서 야, 나 니네 집 살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해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가 알았어. 전세권 설정해 줄게. 이 A가 나쁜 놈이죠. 해서 등기를 C 앞으로 을구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B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왜? 이 임대차 계약은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냐면 계약의 당사자인 A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해요? 이 C한테 쫓겨나야 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B가 너무 불쌍한데요? 막 이래가지고 또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왜냐면 B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B가 집에서 제일 잘 드는 뭐 도끼나 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갖고 가가지고 A한테 청구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청구할 수 B는 A에게 가진 임대차 청구인데 A가 이제 못 들어주게 생겼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도 A한테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근데 이 경우에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자고요. C가 들어오기 전에 B가
A한테 임대차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보증금 더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 임차권을 등기해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임차권을 B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마치 전세권처럼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채권이 임차권이 물권화 됐다 그래서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채권과 같은 임차권은 왜 등기하는 겁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항 요건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계약만으로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요건이라는 제도를 말하는데 채권, 임차권이나 약정과 특약 어떤 거냐면 우리 환매권이죠. 환매권 그런 것들을 등기,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등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대항 요건주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기를 우리가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교재 157페이지에서 보듯이 쌍괄호 1번의 첫 번째가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도 하고 처분 요건으로도 하고 대항 요건으로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지만 등기는 뭐는 아니냐면 밑줄 존속 요건은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등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저당권 B로. 근데 이 저당권이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붙어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존속 요건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멸실돼 버리면 요 부동산이 소멸되면 우리 187조에서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건물은 존속 요건인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존속 요건은 아니더라. 이걸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100억 예금했어요. 100억. 그러면 여기 통장 주죠. 통장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거나 불타 없어졌다 그래서 100억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아요. 등기도 요 등기가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또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그래서 여기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불법적으로 말소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교재 158페이지 3절 부동산 등기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등기에 대해서 배우니까 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는 뭐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설명 들으세요. 어떤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의 등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표제부하고요. 그 다음에 갑부하고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을구. 그러면 이 표제부는 뭐냐면 이 부동산의 표시를 쓸 제자예요. 표시를 쓰는 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기는 이 부동산의 물리적인 사항을 쓰는 겁니다. 가령 건물이면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건물을 쓰는 그 자재는 뭔지 건자재는 뭔지 철근인지 콘크리트인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쓰는 거니까 사실 이 표제부는 우리 민법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갑구하고 을구가 나오는데 갑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전세권이나 저당권 그 밖에 다른 권리들을 을구에다 적는 거예요. 임차권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다 할 텐데 가압류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에 적히겠죠.
근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에 적힐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나머지 구분 건물은 뭐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배우면 되는데 요 표제부 있죠? 요 표제부 봐봐요. 여기는 건물 내역이라 그래서 벽돌조, 슬라브, 지붕 뭐 이런 거 적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갑구입니다, 갑구.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데 여기는 보세요. 항상 갑구의 1번은 뭐가 적히냐면 영원히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나 1번이에요. 갑구에서는. 왜? 처음에 건물 짓자마자 아니면 토지가 처음 짠 하고 받아 메워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가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 번호가 1번, 2번 되고요. 여기 보시면 등기 원인이 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요거 등기 원인이 신축이라고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등기법 시험에서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없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등기 원인이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죠. 매매. 보통은 매매요. 만약에 상속이면 여기에 상속이라고 적힙니다. 자, 근데 여기 5번째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요 권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지가 이렇게 적혀요. 주소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등기를 보통은 어떻게 약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써요. 보통 1번 소유권 보존 A, 2번 소유권 이전 B 매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약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요 경우에 보시죠. 요 일이 뭐예요? 요게 순위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등기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A는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것도 맞아요. 요 2번이 순위 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요 B가 여기 있는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요 매매는 요 원인을 제가 보통 약식 등기부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갑구는 이러는데 을구도 똑같아요. 을구는 보시면 봐봐요. 여기는 을구인데 근저당,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 걸린 근저당권 있죠. 여기도 등기 원인이 설정 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권리자 둘이 은행 하고 뭐 여기 주민번호가 아니라 뭐 여기 뭐 사업자 번호가 나야 되는데 요거 아무튼 뭐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그릴 때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자 제가 보통 약식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B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갑구를 먼저 그려서 1번 소유권자 A에서 2번 소유권 이전 B 매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 B가 이제 소유권자가 돼서 C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갑구에다 쓰면 안 돼요. 을구를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1번 저당권 설정 C. 금액이 만약에 2억이면 2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약식으로. 아직 이거 등기법에서 다 배울 텐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좀 대충 설명드립니다. 원래 이거 등기법에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등기에서 좀 이제 우리 민법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목적으로 하는 권리 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요게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해요. 목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가령 소유권자 A가 있고 소유권자 B, 소유권 이전이 B한테 됐죠. 이랬을 때 이 B가 돈 빌렸어요. 돈 빌렸어.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되죠. 저당권자한테. 그랬을 때 요거는 1.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되면 요 저당권은 누가 소유권자가 돈을 빌려 가지고 요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자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한테 돈 빌려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인데 이번에는 이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이겁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여기 A가 B한테 지상권 설정해 줬어. 근데 이 지상권자가 C한테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대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저당권은 뭐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상권자나 혹은 전세권자도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등기에서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1번 갑구의 소유권자 A가 먼저 을구에 1번 지상권을 B한테 설정해 줬죠. 그럼 이 지상권자 B가 지상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C한테 저당권 설정해 주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한테 돈 빌릴 때 요 순위에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붙여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기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당권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게 간단해. 을구에 주등기로 이렇게 나온 저당권 있죠? 이런 거는 다 소유권자가 돈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저당권 설정 D 이렇게 되면 소유권자가 C한테도 돈 빌리고 D한테도 돈 빌려가지고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등기로 된 놈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기등기로 된 놈은 부기등기 앞에 붙어 있는 놈이 1번이죠. 그럼 얘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요 저당권은 요 주등기 1번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한다는 게 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이 누구?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은 거고, 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소유권자한테 돈 빌려줘서 저당권 설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요 약식 등기부 연습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등기를 좀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넘기셔가지고 160페이지에 등기 청구권이 있죠. 자,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때도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란 사람이 B한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소유권자 A 앞으로 돼 있고 아직 등기는 당연히 B 앞으로 안 돼 있겠죠. 근데 B가 A한테 잔금을 치르고 나서요.
잔금 치르고 요 매매 대금을 다 내면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이 B가 야, 너 나한테 등기해줘라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자,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B가 지금 물권자입니까? 아니면 물권을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입니까? 아직 B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고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B는 물권자가 아니죠. 그죠?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 즉 소유권자가 아닌 B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자, 근데 이번엔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A가 행복하게 건물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1번 소유권 A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B라는 놈이 서류를 위조했대. 위조했어. B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놈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샥 한 거예요. 요거. 자, 그럼 이거 우리 아까 배웠지만 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얘 소유자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무권리자인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야? 진정한 소유자는 요 A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이면서 얘가 물권자죠. 그죠? 등기는 비록 B 앞으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이 A란 말이에요. 그럼 A가 이 등기를 발견하면 야, 너 임마 이 등기를 말소해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하는데 그것도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자, 근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인 A, 즉 소유권자인 A가 지금 이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 청구권이긴 한데 이거는 무슨 등기 청구권이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아닌 B가 청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인데 여기 지금 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한 요 청구권은 물권자인 A가 청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물권적 청구권과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두 개가 있는데 요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물권자, 즉 소유권자나 다른 물권자가 청구하는 때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채권적 청구권은 아직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서 등기 좀 해달라고 하는 채권자가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등기 청구권이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등기 청구권이란 매수자인 등기 권리자가 매도자인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원인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대죠. 그게 우리 몇 페이지냐면 160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만약에 이걸 행사 안 하면 그냥 소멸돼 버려. 권리가 없어져 버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밑줄 보세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밑줄.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밑줄. 요게 중요하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 이 경우에 채권적 청구권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듯이 매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때 아직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중간생략등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냐면 중간생략등기가 이겁니다. 여기서
A가 최초 양도인, B가 중간자, 중간 취득자, C가 최종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초 양도인이고 얘가 최종이에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서로 셋이서 합의를 했으면 이 C가 A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등기가 A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본등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고 그럴 때 아직 B가 본등기 안 했죠. 본등기가 돼야지 진짜 B가 집주인이 되는 건데 아직 물권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해달라고 요 소유자, 아직 소유자는 A예요. B 앞으로 가등기만 돼 있었지 아직 넘어온 게 아니에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요거를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요 본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뭐 저당권 설정 계약, 여기에 저당권을 넣지만 지상권, 전세권 다 됩니다. 지상권, 저당권 이런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같은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딱 봐서 등기를 계약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 요 경우에 채권적 청구권이구나 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근데 좀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채권적 청구권 중에서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거 있죠. 점유취득 시효.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 남의 땅에 요령 있게 20년 동안 뭉개고 있으면 자기 땅 되는 건데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에 들어간다. 요거 앞에서 뭐 나왔어요? 요거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187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점유취득 시효는 계약이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물권적 청구권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뭐냐면, 요 위조문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위조문서로 된 부적합한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해달라고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거 물권자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효한 명의 신탁을 해제하는 경우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명의 신탁 배우겠지만 요 A가 B 앞으로 등기를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는 B 앞으로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이 A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물권자인 A가 야, 이제 너 등기 말소해주고 나한테 다루 넘겨줘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물권자가 하는 거니까 요것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진정명의 회복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진정명의 회복은 지금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진정명의 회복이란 게 이런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건물에 A가 행복하게 건물 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여기 소유권자가 A로 등기가 돼 있었을 텐데 서류 위조의 달인 B가 나타나서 이렇게 2번,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자, 노란색이 좀 잘 보이려나? 이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B 그래서 서류를 위조했대. 위조. 그리고 또 팔았어. 소유권 이전을 C한테,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D한테. 여기 4번이어야지. 자, 이렇게까지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정한 소유자 누굽니까? 진정한 소유자 A죠. 근데 지금 등기가 B, C, D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 이 C, D는 요 B가 어떤 놈이니까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등기가 D한테 갔더라 그래도 요 세 개의 등기가 모두 다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근데 A가 자기의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이 2, 3, 4번을 다 말소를 해야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A는 소송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하거나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근데 소송이란 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이 A가 얘네들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말소 등기를 3번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해. 진정한 권리자에게.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원래 FM은 말소 등기를 3번 해야 되지만 어떤 판결을 내려줬냐면 무권리자 이 D가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요 D로부터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정한 소유자인 A 앞으로 받아오는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거의 등기 원인은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명의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 A가 무권리자인 D한테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요 A가 비록 D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B, C, D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얘네들은 무효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언제나 누구였었어요? A였었죠. 그러니까 물권자인 A가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왜 A 비록 등기가 D까지 넘어왔지만 얘네들 다 무권리자에 의한 권리가 이동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권리자가 아니에요. 계속 누구? A 앞으로 계속 등기가 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A가 계속 실질적인 권리자였어요. 진정한 권리자.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소 등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소 등기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야 돼.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명의 신탁, 위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1번이에요. 1번.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 동그라미 해지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왜 그랬어요? 아까 계약이 해지나 취소가 된 경우에 등기 없이 물건은 어떻게 자동으로 복귀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A가 B한테 그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기 지금 소유권자 A에서 2번 소유권 이전 B로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사기당한 A가 B한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버렸어. 취소. 그러면 취소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B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A에게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이 A는 취소나 또는 해제를 한 다음에 야, 너 이제 이거 말소해줘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이 청구권은 A한테 물건이 자동 복귀가 된 후에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자는 지금 누구야? 물권자는 A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다?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일부러 제가 이거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점유 취득 시효 요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가 나와요. 요놈은 뭐냐면, 자, 이것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는요, 토지 소유자,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직 등기를,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자기 앞으로. 그래서 얘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아직 등기를 안 했는데 등기 청구권은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10년 지나서 한 11년쯤 후에 야, 이거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줘라고 청구해주면 갑은 야, 그 소멸시효를 없어졌어 하고 거절해도 돼요. 그런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했대요.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요 토지를 자기가 점유하면서 뭐 농사도 짓고 그랬겠죠? 그런 경우에 권리 행사를 함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점유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이 소멸시효라는 게 왜 생겼냐면, 우리 그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얘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용없다고 보고 그냥 소멸시켜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을은 비록 등기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토지 위에서 점유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는 사용 수익하는 그런 권리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안 했을 때 소멸시켜 버리는데 권리 행사를 충분히 했다고 보니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원래 이 미등기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요 을이 점유,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한 경우하고 점유를 안 한 경우로 나눠서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지만 점유하고 요거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되지 않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미등기 매수인 여기 점유하고 있죠? 얘 소유권자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해요. 왜? 이건 186조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다만 등기 청구권만 계속 갖고 있어서 을 앞으로 등기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병이 불법 점유를 했어요. 불법 점유를 했어. 그러면 여기 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사례 5와 유사한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소유권자는 아니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을은 불법 점유자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을은 매매 계약으로 갑에 대해서 채권자이니까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갑이 나서가지고 갑이 내가 소유권자니까 너 나가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이건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아셨죠? 요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교재 돌아가셔가지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이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자는 아닌데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더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래서 밑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10년 동안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권은 소멸된다. 그죠? 근데 이번에, 자, 밑줄. 이번에는 인도받아 점유, 인도받아 점유, 인도하고 점유 동그라미. 부동산의 매수인이 등기나 인도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인도 받았대요. 한쪽만이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 밑줄.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 인도 동그라미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점유하고 있으면. 오케이. 자, 하지만 쌍괄호 2번 매수인은 매매 합의만으로 밑줄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세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자, 밑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하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불법 점유자를 명도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점유권에 기한 동그라미. 점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매도인이 직접 쫓아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봤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요 불법 점유자는 직접 소유권을 기해서는 쫓아낼 수 없어. 하지만 점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가능해. 아시죠? 요거 두 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과실수취권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은 잔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그 과실은 누구에게 온다? 매수인에게 오는 겁니다. 매수인에게.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점유했다가 다시 전매한 경우에 이건 무슨 경우냐면, 자, 이번엔 이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 요 을이 매수한 다음에 요거를 병한테 다시 요거를 매매로 팔았대요. 매매로 다시 팔았어. 매매로 다시 팔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자, 1번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한 건 누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을이 병한테 점유를 승계해주고 자기는 이제 점유권을 상실했죠. 이 경우에 매매라는 처분 행위는 자, 밑줄 그세요. 매매라는 행위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므로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등기 청구권이 걸리진 않는다. 그 다음에 밑줄. 매도인뿐만 아니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소유권, 여기는 매도인이 아니고 잘못돼. 여기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자, 이 을이 제3자이면서 제3취득자. 요 을로부터 매매해서 이제 이 병이 요 토지를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갑이, 야, 너 나한테 등기도 안 해가고 지금 점유도 잊어버렸지? 하고 어떻게 해요? 얘가 점유가 소멸했다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요 을이 자기의 권리를 매매를 해서 병한테 줬는데 이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권리 행사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도 권리 행사라 그래서 그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렸듯이 이 매매라는 행위 자체도 뭐라고요? 을이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요 매매로 인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제3자에게 매매했다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이 아까 을이 방금 전에 매매했다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또 누구? 병한테도 쫓아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병도 이제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셨죠? 얘 물권적 청구권에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인뿐만 아니라 누구? 요 제3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자, 볼게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주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아까 밑줄 걷죠. 매매라는 처분 행위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매매라는 처분 행위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니까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예요. 매매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요. 매도인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취득자, 병이죠, 병. 병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당한 권리를 가졌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뭘 봐야 돼? 그렇죠. 마지막에 봐야지 제맛인 포인트 봐야죠. 자,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어도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등기는 성립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인데 존속요건은 아니었죠.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뭐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우리가 아까 보시면 어디까지 봤냐면 2편 물권편 중에서 지금 3절에 부동산 등기제도의 등기 청구권까지 본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한 3번부터 6번까지 요것도 등기법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여기까지 2교시로 보고요.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는 요 나머지 부분 4절하고 요 7, 8번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풀지 말고요. 다음 시간 듣고 요 다다음 시간까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자고요. 왜냐하면 요 물권 변동 2장에서는 문제를 막 이렇게 섞어서 냅니다. 따로따로 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좀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도 계속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